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질문 준 내용을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 술을 마셨는데 제가 술에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었어요. 친구들이 자책하는 경우 대다 저였거든요.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친구를 강제추행했다고 고소당했어요. CCTV 영상에는 옆에 있던 친구의 허벅지를 만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잘 모르겠고요. 영상 속에서 친구도 딱히 저를 뿌리치거나 하는 모습은 없었는데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지난번 영상에서 기습추행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 사례에서도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이 성립할까요? 일단 그 영상을 좀 보고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에 있는 친구의 허벅지를 만졌다. 취해 있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취해서 만약에 이렇게 잠자고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손을 내렸는데 그게 허벅지였다. 이러면 강제추행죄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술에 취해서 이렇게 막 취한 상태에서 옆에 있는 분이 여자분이고 그 여자분의 허벅지에 손을 대면서 얘기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자체를 좀 더 면밀히 봐야 그 상황에서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뭔가 일은 벌어졌고 나중에 보니까 기억은 안 나고,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봤는지.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 피해자도 제대로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피해자도 가해자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후에 그 일을 기억해내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피해자분의 기억도 확실하진 않고 가해자는 저도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상황이 의외로 흔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들어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는 추행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허벅지는 강하게 인정되는 그런 부위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등 같은 부위는 격리한다고 이렇게 두드렸을 때 추행을 인정 안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등도 추행이 인정될 수도 있어요. 추행이 인정되지 않는 유일한 케이스가 상대방에게 악수를 청했을 때 악수에 응한 경우, 이런 경우는 추행으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상대방이 이성일 경우에는 이성의 신체에 손을 대는 행위는 추행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 경우 고의성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고의라는 거는 결국은 상대방의 신체에 내가 손을 댄다는 그거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기억이 안 나면은 피해자가 하는 얘기대로 그냥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술 먹다가 나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내 어깨에다 손을 올렸다, 내 가슴을 만졌다, 내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그렇게 피해자가 얘기해버리면은 그 상황 자체가 피해자 말대로 흘러가는 거고, 그렇게 손을 대면은 그건 그냥 고의가 있는 거예요. 고의가 없는 경우라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술에 취해서 어질어질해서 기둥인 줄 알고 잡았는데 기둥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체였다. 이런 거는 고의가 없는 거예요. 착각이 있는 거지. 사람을 만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기둥을 만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람이었을 때, 이런 경우에는 고의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인 줄 알고 사람을 만지면은 술에 취했다고 해서 고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만지면 그냥 고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할지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자분 혼자 합의를 또 할 수 있는 걸로 보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죄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합의를 하는 거는 굉장히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돼요. 만약에 이것이 아주 계획적이거나 그런 행동이 아니었다면은, 합의만 된다면은 기소유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합의를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합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합의라는 거는 어떤 경우는 돈을 안 주고 합의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하고 강간을 당했지만 상대방이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간단한 스킨십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100만 원을 줘도 합의를 안 해줄 수도 있고, 1000만 원을 줘도 합의를 안 해줄 수도 있고, 더 큰 돈을 줘도 합의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상대방의 신체에 손이 닿아서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될 것 같은데 합의금은 얼마면 되나요? 이렇게 묻는데 얼마면 되는 게 없어요. 합의라는 거는 피해자분들이 얼마를 받아야 감정적 피해가 경제적인 걸로 보상이 됐다고 볼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피해자 말로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들은 100만 원이 합의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00만 원 똑같은 사안에서 과장되게 되면 1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피해자가 난 1억 원 안 주면은 합의 안 해. 그러면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그 상황에 대한 보상을 얼마로 생각하느냐, 그리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만큼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딱 교차되는 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딱 합의금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이제 피해자분들한테 여쭤봐야 되잖아, 가해자가.
사과하고 싶고 상대방 관계 보상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싶다. 근데 지금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연락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2차 피해라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그걸 차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국선 변호인이든 사선 변호인이든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변호인을 통해서 가해자의 의사를 전달할 수는 있어도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가해자 입장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자 쪽과 접촉하는 것이 직접적인 어떤 접촉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본인은 사과하는 모습만 보여야지 자꾸 돈에 막 얽매이는 모습을 보이면은 상대방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분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은 대신 사과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피해자 쪽에 전달을 해서 가급적 가해자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이 된다면은 조금 더 합의에 이르기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는 술을 먹으면은 법률적 용어는 주취감경 이런 말을 썼거든. 요즘은 성범죄에 있어서 술을 먹었다는 것이 감경의 요소로 잘 인정을 안 해줘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술을 먹어야 또 친해지기도 하고 스킨십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냥 완전한 맨정신에 그 이성과 대화를 넘어선 어떤 스킨십의 단계까지 되게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술이라는 게 서로 간에 의사 판단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데 지장을 안 될 정도면 좋은데 이게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술이 너무 과한 상태에서 하는 행동은 형사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다는 점을 조금 감안하시고 이성과 술을 드시면서 더 관계를 발전시키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네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다른, 더 좋은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